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연시 따뜻한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소식이 먼저 들려옵니다. 이번엔 은행권에서 시작되는 구조조정인데요. 더군다나 역대급 인력 구조조정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유독 올해는 매서운 소식들이 더 자주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는 또 은행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걸까요? 네, 올해의 첫 구조조정 타자는 NH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 지난달 말에 이미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 명예퇴직 대상자는 1964년에 출생한 만 56세 직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의 경우 만 40세인 1980년생까지도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0년대생도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야말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모두 퇴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농협은 보상액과 대상도 대폭 늘렸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인 직원에게는 20개월치를 일괄 지급했는데요. 올해는 1965년생과 1966년생에게 각각 35개월치와 37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급 이상의 직원 중 1967년에서 1970년생에게는 39개월치, 또 1971년에서 1980년생에게는 20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퇴직 보상 조건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 접수에 어느 정도 직원들의 호응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번 특별퇴직 접수에는 356명이 신청했던 지난해보다 147명이 늘어난 503명이 접수를 신청했는데요. 명예퇴직 신청자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또 농협은행은 올해 명예퇴직자에게 전직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만 56세 직원에게는 전직 지원금 4천만 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만 48세에서 55세 직원에게는 농산물 상품권 1,0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보상액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보상 체계가 성과급이 아닌 퇴직금의 명목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좀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농협은행만이 아닙니다. 외국계 은행 가운데에서 SC제일은행이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상무부 이하 전 직급 중에서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SC제일은행 역시 퇴직 지원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퇴직 직원에게는 최대 38개월치의 임금과 자녀 학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 또 창업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는 물론 외국계 은행에서도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다면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희망퇴직 신청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중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인력 감축 규모가 상당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다시 인력을 축소한다니 이렇게 은행들이 연말에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은행권에서 약 1,700명가량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연말에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12월 임기가 끝날 즈음에 부행장급 이상의 임원 대상의 인사를 하고 또 희망퇴직으로 중간급 직원을 정리하면 그 빈자리에 다시 인사 이동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 은행권의 구조조정은 물론 인사 이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최근 들어 매년 은행에서 인력 규모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온라인 거래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내 5대 은행의 점포수가 5,093개였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말에 4,917개로 줄이고 또 2017년 말에는 다시 4,726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에는 4,661개까지 줄었고 올해 상반기 말에는 이보다 더 감소한 4,564개로 집계가 됐죠.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국내 은행 중 상반기에 영업점을 닫은 경우만도 184개입니다. 주 단위로 나누자면 매주 은행 점포가 약 7개씩 없어진 겁니다. 문제는 내년에 점포 수가 더더욱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은행의 인력 감축도 더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금융 환경이 가속화된 것도 올해 은행들이 인력을 줄이는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퇴직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을 줄이는 건데요. 하지만 은행업계 전체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곳곳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회사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가파른 산업의 변동이 제자리를 지켜왔던 직원들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씁쓸한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